한도윤님, 결제 금액은 260만 원입니다. 진료실 계산대에서 들려온 직원의 이 말에 67의 한도윤님은 잠시 손을 멈춘 채 모니터를 바라보았다고 합니다. 돈을 꺼내려다 손끝이 굳어버린 순간 그는 속으로 이렇게 중얼거렸다고 합니다. 내가 지금 이 금액을 바로 낼 만큼 여유가 있었던가. 병원을 나서는 길 그는 영수증을 접어들고 버스 창밖을 멍하게 바라보다 결국 집에 도착하자마자 통장을 열었다고 합니다. 숫자를 보는 순간 생각보다 빠르게 줄어든 잔액이 그를 오래도록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게 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집 한 채만 있으면 노후가 든든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 삶을 버티게 해주는 것은 집이 아니라 오늘 당장 꺼내 쓸 수 있는 현금이라는 사실을 그는 그날 처음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60대 이상이 한 달에 사용하는 생활비는 부부 기준 250만 원, 홀로 사는 경우에도 150만 원에 이르며 대부분이 현금으로 지출됩니다. 결국 통장 속 숫자가 우리 마음의 안정을 좌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통장에 얼마가 있으신가요? 3천? 5천? 1억? 아니면 이 금액들보다 적으신가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꾹 눌러주세요. 혹시 들으시면서 그래, 이게 내 이야기구나 느끼셨다면 숫자 1을 남겨주세요. 지금부터 자세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통장에 최소한의 금액이 필요한 이유는 마음을 지켜주는 심리적 안정감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돈은 단순히 쓰는 목적이 아니라 우리 일상의 흔들림을 막아주는 버팀목이 됩니다. 여러분도 갑자기 큰 돈이 나갈 때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한도윤님은 그날 이후 마음이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고 합니다. 집에 돌아온 그는 식탁 위에 견적서를 올려두고 통장을 다시 열어보았습니다. 한도윤님이 느낀 불안은 단순히 치료비 때문만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동안 자신이 어느 정도 여유 있게 생활하고 있다고 믿었지만 실제 잔액은 예상했던 만큼 넉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의자에 앉아 한참을 생각했다고 합니다. 내가 이렇게 준비가 부족했나? 앞으로 이런 일이 또 생기면 어떻게 하지? 한도윤님은 그날 처음으로 노후에 대한 불안이 마음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는 그동안 연금과 소소한 저축으로 크게 문제없이 살아온다고 생각했지만 갑작스러운 지출 앞에서는 자신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불안감은 단지 돈의 부족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생활을 스스로 책임질 수 있을까 하는 근본적인 두려움에서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노년층에게 재정적 불안은 생각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실제로 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고령층의 재정 불안은 스트레스 지수를 높이고 질병 회복 속도까지 늦추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돈이 부족할수록 마음이 불안해지고 마음이 불안하면 몸의 회복력마저 떨어지는 것입니다. 한도윤님이 느꼈던 막막함은 단순히 개인적인 감정이 아니라 많은 시니어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분명합니다. 우리는 왜 이런 불안을 반복해서 겪게 될까요? 대부분의 이유는 통장 속 숫자가 그 사람의 마음을 지탱해주는 기준선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유가 있는 날은 장을 보러 가도 편안하고 병원에 가서도 필요한 검사를 부탁할 수 있지만 잔고가 얇아지는 순간 마음은 하루 종일 무거워집니다. 불안은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다시 채울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서 시작됩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만의 기준선을 세워야 합니다. 내가 불안하지 않을 정도의 최소한의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스스로 정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분은 통장에 3천만 원만 있어도 든든함을 느끼지만 어떤 분은
5천만 원이 있어야 마음이 놓입니다. 중요한 것은 남들이 말하는 기준이 아니라 내가 편안함을 느끼는 금액입니다. 한도윤님 역시 그날 이후 자신의 기준을 3,500만 원으로 정하고 생활비와 비상자금을 명확히 구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는 자연스러운 반론이 있습니다. 지금 가진 것이 너무 적어서 기준선을 맞추는 것 자체가 어렵다는 고민입니다. 특히 은퇴 후 소득이 줄어든 상황에서는 기준선을 맞추기보단 당장 생활비가 더 급한 경우도 많습니다. 이럴 때는 기준선을 단번에 채우려 하지 말고 지금 상태에서 가능한 가장 작은 단위부터 쌓아가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매달 일정 금액을 비상자금으로 따로 모으고 생활비에서 불필요한 항목을 줄여 작은 금액이라도 안전망으로 옮겨두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10만 원도 크게 느껴질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천천히 기준선에 가까워지는 것을 체감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결국 한도윤님이 깨달은 것도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자신이 가진 금액보다 중요한 것은 언제든 스스로를 지킬 수 있다는 마음의 준비였습니다. 그는 그날 이후 소비와 지출을 다시 살피고 생활비와 비상자금을 명확히 나누는 습관을 들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작은 변화였지만 그의 마음은 이전보다 훨씬 안정되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통장 속 금액이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불안으로부터 삶을 보호해주는 최소한의 울타리입니다. 마음의 안정은 돈의 크기보다 내가 준비되어 있다고 느끼는 감정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감정을 만드는 첫걸음은 바로 나만의 기준선을 세우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연금만으로는 노후를 지탱하기 어렵다는 아주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에서 한도윤 님이 느꼈던 불안이 마음의 문제였다면 두 번째로 생각해야 할 부분은 연금만으로는 삶을 온전히 유지하기 어렵다는 아주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 전에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국민연금 꼬박꼬박 부었으니 노후에는 크게 걱정 없을 거라고. 하지만 실제로 연금을 받아보기 시작하면 그 믿음이 얼마나 쉽게 흔들리는지 깨닫게 됩니다. 인천 부평구에 사는 이른의 박지훈님 역시 그런 분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은퇴 후 매달 국민연금으로 110만 원 가량을 받고 있었고 처음에는 그 금액이면 기본 생활은 충분히 가능하리라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막상 생활이 시작되자 현실은 전혀 달랐습니다. 식비와 관리비, 교통비만으로도 이미 상당한 금액이 빠져나갔고 병원에 한두 번만 다녀오면 그 달 예산이 금세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박지훈님은 어느 날 통장을 보며 이렇게 중얼거렸다고 합니다. 내가 이렇게 빨리 적자가 날 줄은 몰랐는데. 그가 매달 실제로 사용하는 금액은 최소 180만 원 정도였습니다. 결국 매달 70만 원 가까운 부족분을 통장에서 꺼내어 채워 넣어야 했고 그 금액은 몇 달이 지나지 않아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자신이 평생 일하며 쌓아온 돈이 이렇게 빠르게 사라지는 것을 보는 일은 생각보다 훨씬 큰 불안을 가져다 준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이러한 현실은 박지훈님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현재 고령층이 수령하는 국민연금 평균액은 60에서 70만 원 수준이며 부부가 각각 연금을 받는 경우에도 생활비 기준선인 250만 원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일정 금액이 매달 들어오니 안정적일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생활비의 절반 이상을 스스로 채워 넣어야 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금은 절대로 전부가 될 수 없습니다. 연금은 기본을 유지해주는 바닥이며 갑작스러운 지출이나 예상치 못한 생활비 증가를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은 결국 통장 속 현금입니다. 박지훈 님이 느꼈던 불안도 바로 여기에서 출발했습니다.
매달 줄어드는 금액이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앞으로 살아갈 세월에 대한 두려움으로 느껴졌던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또 하나의 반론이 생길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자신이 비교적 많은 연금을 받기 때문에 큰 걱정이 없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150만 원 이상을 수령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금액이 아니라 변동성입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병원비가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늘어나고 생활비 역시 물가와 함께 오르기 때문에 지금 받는 연금이 10년 뒤에도 같은 가치를 유지할 것이라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이런 이유로 박지훈님은 생활비 구조를 다시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매달 반복되는 지출을 항목별로 나누어 필수 지출과 선택 지출로 구분했고, 그 중에서 꼭 필요한 지출만 남겨두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사용하는 생활비 중 일정 금액을 매월 비상예비금으로 옮겨놓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버거웠지만 몇 달이 지나자 조금씩 안정감을 되찾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연금이 아니라 연금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입니다. 연금이라는 기본 토대 위에 현금성 자산을 덧붙여야만 삶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박지훈님이 깨달은 사실도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어느 정도의 연금을 받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갑작스러운 지출이 생겨도 통장에서 해결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었습니다. 이 자신감이 바로 노후를 지켜주는 가장 확실한 안전망입니다. 세 번째로, 누구에게나 예고 없이 찾아오는 갑작스러운 지출이 노후를 크게 흔드는 이유가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갑작스러운 지출은 언젠가 반드시 찾아옵니다. 예고 없이 찾아오는 이 비용이야말로 노후 삶을 크게 흔들어 놓는 가장 현실적인 위험입니다. 광주 북구에 사는 66세 문정민님도 이 사실을 몇 달 전 뼈저리게 깨달았다고 합니다. 남편이 갑자기 고열로 응급실을 찾게 되면서 사흘 동안 입원 치료를 받게 되었는데, 생각보다 큰 문제는 아니었지만 병원비와 간병을 위해 들어간 비용은 예상과 전혀 달랐다고 합니다. 병원 퇴원 수납 창구에서 직원이 말했습니다. 입원비와 검사비를 포함해서 총 58만 원입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문정민님은 자연스럽게 손에 든 지갑을 다시 잡아쥐었고,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통장을 확인했을 때 자신이 생각하던 잔액보다 훨씬 빠르게 줄어든 것을 보고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남편의 건강이 먼저였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앞으로 이런 일이 또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걱정이 깊게 자리 잡았다고 합니다. 이 경험은 결코 드문 일이 아닙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60대 이후부터는 의료비 지출이 매년 평균적으로 빠르게 증가하며 예측할 수 없는 병원비가 전체 지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단순한 감기나 검진이라도 한두 번 병원에 다녀오면 몇만 원이 금방 사라지고, 작은 입원이라도 발생하면 수십만 원이 한 번에 빠져나갑니다. 건강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돈도 예측할 수 없을 만큼 준비되어 있어야 안정감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병원비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래된 집일수록 갑작스러운 수리비가 필요하고 자녀가 급하게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문정민님도 몇 달 전에는 아들이 전세 계약 문제로 잠시 도와줄 수 있냐고 연락을 해왔지만 남편 병원비를 지출한 직후라 쉽게 답하지 못해 마음이 무거웠다고 합니다. 자녀에게 당장 도와줄 수 없다는 사실이 스스로에게 큰 부담으로 느껴졌다고도 말했습니다. 이처럼 예상치 못한 지출은 언제든 우리 삶에 갑작스럽게 들어오며, 그 순간 통장은 우리의 마음을 지탱해주는 유일한 방패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생활비와 비상예비금을 명확히 분리하는 것입니다. 생활비 통장은 매달 사용하는 고정 지출을 관리하고, 별도의 비상 통장에는 의료비와 급작스러운 지출을 대비한 금액을 천천히 쌓아두는 것입니다.
금액이 크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통장을 나누는 순간부터 지출의 목적이 분명해지고 불안이 줄기 시작한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자연스러운 반론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미 은퇴했고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비상금을 따로 만드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걱정입니다. 이런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전문가들이 많이 권하는 방법이 바로 자동이체 방식입니다. 10,000원이나 50,000원처럼 부담되지 않는 수준을 매달 비상예비금 통장으로 자동이체하는 것입니다. 의식하지 않아도 작은 금액이 차곡차곡 쌓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스스로 놀랄 만큼의 안전망이 만들어집니다. 문정미 님도 이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처음에는 10,000원으로 시작했지만 몇 달이 지나자 그 통장이 마음을 붙잡아주는 역할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이게 큰 금액은 아니지만 그래도 나를 지켜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결국 갑작스러운 지출은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지출이 나를 흔들지 않도록 대비할 수는 있습니다. 삶은 언제나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통장은 언제나 예측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불안을 줄이고 일상을 안정시키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네 번째로, 통장 속 여유가 자녀와의 관계까지 지켜주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60대 이후에는 돈이 단순히 생활비의 의미를 넘어 인간관계까지 건드리기 시작합니다. 특히 가장 가까운 관계인 자녀와의 사이에서도 돈은 조심스러운 주제가 되고 때로는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기기도 합니다. 부산 사하구에 사는 69의 정윤재님은 몇 달 전 그런 순간을 겪었다고 합니다. 오래전부터 성실하게 살아왔고 자녀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던 그는 어느 날 걸려온 아들의 전화를 받고 마음이 오래도록 흔들렸다고 말합니다. 그날 오후 아들이 조심스럽게 물었다고 합니다. 아버지, 이번에 급하게 한 150만 원이 필요해서요. 혹시 조금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정윤재님은 전화를 들고 잠시 말문이 막혔다고 합니다. 아들이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지만 통장에 여유가 없는 현실이 그를 선뜻 답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그는 솔직하게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들아, 아버지가 지금은 바로 도와주기가 어렵다. 이 말이 끝나고 난 뒤 그는 전화를 끊은 뒤 한참 동안 주저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아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앞섰고 동시에 자신이 자녀에게 아무 도움도 줄 수 없다는 사실이 크게 자존심을 건드렸다고 합니다. 그는 오래도록 씁쓸함을 떨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정윤재 님이 느꼈던 감정은 많은 부모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마음의 무게입니다. 고령층 심리 연구에서도 자녀에게 경제적인 도움을 주지 못할 때 부모의 자존감이 크게 흔들린다는 결과가 여러 차례 언급됩니다. 또한 자녀 입장에서도 부모에게 도움을 요청했다가 부담을 느끼게 한 것 같아 어색함이 생기면서 관계가 잠시 멀어지기도 한다고 합니다. 결국 돈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가족 사이의 거리까지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자녀와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려면 최소한의 여유 자금을 갖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물론 이 여유 자금이 자녀에게 무조건 돈을 주기 위한 목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부모 스스로가 필요할 때 도와줄 수 있다는 선택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선택권이 있을 때 비로소 관계는 편안해지고 서로에게 부담을 주지 않게 됩니다. 이를 위해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자녀 지원과 나의 생활비를 명확히 분리하는 것입니다. 생활비가 주로 지출되는 통장과 별도로 작은 금액이라도 자녀와 관련된 예비자금을 따로 만들어 두면 도움 요청이 왔을 때 당황하지 않고 상황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 금액이 크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부모 스스로가 자녀와의 관계에서 주체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반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잘 살고 있기 때문에
굳이 내가 예비 자금을 마련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돈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자녀가 아무리 경제적으로 안정되어 있어도 부모 입장에서 기대게 되는 순간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도움을 받는 일은 한 번이면 쉬울지 몰라도 두 번, 세 번이 되면 부모 자존감이 무너지고 자녀 역시 조심스러워집니다. 도움을 주고받는 관계가 반복될수록 둘 사이에는 말하지 않아도 느껴지는 거리감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정윤재님은 그날 이후 마음을 다잡고 다시 계획을 세웠다고 합니다. 적은 돈이라도 자녀 예비자금 통장을 따로 만들고 생활비를 쓰기 전에 일정 금액을 그곳으로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많이 넣지 못해도 괜찮더라고요. 그냥 내가 준비하고 있다는 게 마음을 편하게 했습니다. 이 경험이 알려주는 것은 분명합니다. 돈은 가족을 갈라놓는 것이 아니라 준비가 되어 있을 때 오히려 가족을 가까이 있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여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마음이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관계도 편안해지는 것입니다. 결국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지키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무조건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편안할 만큼의 여유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 여유가 관계의 온도를 유지해주는 가장 소중한 힘이 됩니다. 다섯 번째로, 금액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나만의 기준선을 세우는 일입니다. 사람마다 불안의 크기가 다르고 같은 금액을 가지고 있어도 느끼는 안정감은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누구는 5천만 원이 있어야 마음이 편하고 누구는 3천만 원만 있어도 충분하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노후를 준비하는 가장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대전 유성구에 사는 72의 오현숙님은 남들이 보기에는 여유로운 편에 속했습니다. 퇴직 후 모아둔 돈과 저축을 합쳐 통장에 약 1억 원이 있었고 주변 사람들은 그녀를 보며 안정된 노후를 보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오현숙님 본인은 전혀 그렇게 느끼지 못했습니다. 통장을 열어볼 때마다 이상하게 마음이 불안했고 혹시라도 큰 병이라도 생기면 이 돈이 금방 사라지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이 그녀의 일상을 덮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가까운 친구와 이런 대화를 나누었다고 합니다. 나는 돈이 있어도 마음이 편하지가 않아. 친구는 잠시 웃더니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4천만 원밖에 없는데도 괜찮아. 나한테 필요한 정도는 그 정도거든. 그 순간 오현숙님은 처음으로 깨달았다고 합니다. 자신이 느끼는 불안은 금액이 아니라 기준이 없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라는 사실을. 그녀는 가진 돈이 많아서 불안한 것이 아니라 본인의 삶에서 무엇을 지키고 싶은지 명확히 정해놓지 않았기 때문에 흔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심리적 기준의 차이는 연구에서도 꾸준히 언급됩니다. 노년층의 재정 안정감은 자산의 총액보다는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지출을 관리할 수 있다는 확신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즉, 절대적인 돈의 크기가 아니라 내가 어떤 생활을 원하고 어디까지는 감당할 수 있다고 스스로 인정하는 그 기준이 마음의 안정에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권하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자신의 삶에 필요한 항목들을 직접 나누어 보는 것입니다. 건강관리 비용, 기본 생활비, 주거 유지비, 자녀 지원 의지가 있다면 그 비용까지. 이 모든 항목에 어느 정도의 최소 금액이 필요한지 간단히 적어보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자연스럽게 나만의 기준선을 만들게 되고 그 기준은 다른 사람의 기준보다 훨씬 더 정확하게 나의 마음을 지켜줍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도 종종 이런 고민이 나옵니다. 나는 내가 어떤 생활을 원하는지 잘 모르겠다는 분들입니다. 특히 오랜 시간 가족을 위해 살아왔고 자신의 필요를 뒤로 미뤄온 부모 세대에서는 이런 경우가 흔합니다. 이럴 때는 가장 기본적인 질문부터 스스로에게 던져보는 것이 좋습니다.
아플 때 남에게 손 벌리고 싶지 않은가? 자녀에게 부담을 주지 않을 만큼만 지키고 싶은가? 또는 여행이나 취미처럼 꼭 유지하고 싶은 생활이 있는가? 이 질문들에 답하는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하나의 기준선이 잡히게 됩니다. 오현숙님은 이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꼭 지키고 싶은 항목을 3가지로 정하고 그에 맞는 최소 금액을 계산했습니다. 그리고 그 금액을 기준선으로 삼아 지출과 저축을 조절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기준을 세우고 나자 불안이 서서히 줄어들었고 통장을 열어보는 일이 더 이상 두렵지 않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알려주는 것은 분명합니다. 노후를 지켜주는 것은 금액의 크기가 아니라 나에게 맞는 기준입니다. 남들과 비교하지 않고 스스로의 삶을 지켜낼 수 있는 선을 정하는 순간 마음은 안정되기 시작합니다. 마음의 안정은 결국 삶의 방향을 잡아주고 그 방향은 다시 우리의 삶을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지금까지 이어온 5가지 이야기를 돌아보면 하나의 사실이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노후의 삶을 지켜주는 힘은 거창한 재산에서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도윤님이 느꼈던 불안도, 박지훈님이 겪었던 적자도, 문정미님이 마주한 갑작스러운 병원비도 결국 모두 통장 속 숫자가 주는 안정감과 깊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정윤재님이 자녀와의 관계에서 겪은 마음의 무게 역시 여유가 없다는 사실에서 비롯된 것이었고, 오현숙님처럼 여유가 있어도 불안한 분들은 기준이 없다는 점 때문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돈의 크기가 아니라 그 돈을 바라보는 마음과 준비의 깊이가 노후의 일상을 결정하게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예기치 못한 일들은 더 자주 찾아옵니다. 건강 문제로 병원에 갑작스러운 지출이 생길 수도 있고 집을 고쳐야 할 상황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자녀에게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겨 잠시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순간에 우리를 지켜주는 것은 결국 당장 사용할 수 있는 현금이며 그 현금이 만들어주는 안정감입니다.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일수록 삶을 단단하게 유지할 수 있고 작은 변화에도 흔들리는 일 없이 하루를 버텨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통장을 보며 불안함을 느끼고 계시다면 절대 늦었다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작은 금액이라도 나만의 기준선을 정해두고 일상 속에서 가능한 범위만큼 차곡차곡 모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생활비와 비상자금을 나누고 지출 항목을 정리하고 자동이체처럼 무리 없이 지속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조금씩 안정되기 시작합니다.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며 한번 방향을 잡으면 작은 노력도 큰 힘이 됩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돈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마음이 불안하지 않을 만큼의 여유는 분명히 삶의 질을 바꿉니다. 통장에 들어있는 금액이 우리의 자존감과 일상의 안정을 지켜주는 울타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 울타리가 단단할수록 우리는 남은 인생을 더 당당하게, 더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기준이 남들이 정해준 기준이 아니라 나에게 맞춰진 기준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나의 삶을 지키는 힘은 결국 나에게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혹시 마음 한켠에 떠오르는 숫자가 있었다면 그 숫자가 바로 여러분의 기준선일지 모릅니다. 그 기준을 지키기 위해 지금부터 아주 작은 준비라도 시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한 걸음만 움직이면 마음은 금세 더 가벼워지고 노후는 지금보다 훨씬 안정된 방향으로 흐르기 시작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삶이 불안이 아닌 여유로 채워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꾹 눌러주세요. 복잡한 정보 속에서도 꼭 필요한 지혜만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그래, 이게 내 이야기구나 느끼셨다면 숫자 1을 남겨주세요.